이번 시간에는 쉽게 미국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인 objective data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지표나 이런 통계적인 자료를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그걸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Common Dataset CDS라고 그러거든요. CDS. 그냥 구글에 치시면 돼요. 학교 이름 University of Pennsylvania CDS 또는 Common Dataset 클릭하면 모든 대학교가 이걸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이거는 거의 volunteering, self-motivated volunteer 그런 정보예요. 스스로 서비를 해가지고 이걸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솔직한 학교들의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C겠죠. 우선 C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고 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 부모님이 주소나 연락처에 관심이 있다면 이 페이지를 보면 되고요. 다 스킵하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부터인데 여기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이제 합격 나와 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이제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지금은 조금 많은 학교들이 공개를 하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콜롬비아 대학교처럼 공개를 안 하거나 또는 공개하는 그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CDS 정보들을 다 이제 세이브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보시도록 해요. 그래서 유펜 같은 경우, 남자 같은 경우에는 1,6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 합격률이 어떻게 되냐? 대략 5.8%, 5.89. 거기 위해서 여자를 볼게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5.8.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합격했던 사람들이 enroll 되는 부분. 이게 이제 흔히 알고 있는 yield라고 그러죠. 대략 한 69%입니다. 69%, 70% 수준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yield,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합격률은 이제 5.8%, yield를 보면 69%, 대략 한 70%, 10명이 합격 통지를 받으면 그 중에 한 7명이 유펜을 선택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게 좀 더 이제 끔찍한, 어떻게 보면 유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통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이유 때문에 많은 미국 대학교가 이런 통계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해요. 통계는 통계일 뿐이다. 이걸 보고 지레 겁먹고 지원 안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유학생 합격률을 볼게요. 유학생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3.1%예요. 이것도 두 개를 나눠야 됩니다. regular하고 early. 아이빌리 같은 경우는 통계, 그냥 순수한 통계로 보면 2에서 아마 2.5배일 거예요. I would say anywhere between 2 to 3%. I mean 2 to 3 times compared to a regular decision. 그래서 만약에 3.1%라면 regular 같은 경우에는 I would say about 2%. 2%가 정시라면 early 같은 경우는 6%, 유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5%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밑으로 가고요. Try to picture, try to imagine what this figure dictates. 전반적인 학생들이, 자, 이거 요즘 이게 추세입니다. 59,000명 지원해서 3,400명, 대략 한 3,500명이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This includes early decision and regular decision. 근데 웨이팅, 예비 명단에 웨이팅 뿌린 숫자가 이제는 거의 1:1 비율이에요. 3,000명을 뽑으면 3,000명 웨이팅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이유가, 아니 이렇게 웨이팅은 남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서 이제 2,200명이 나 포기 않고 유펜 기다릴게. I'm gonna accept the place in the waiting list. 그러면 이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1차 웨이브가 나와요. 딱 5월 15일 해가지고 5월 5일 어린이날 해가지고 웨일리스트가 한꺼번에 풀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뜬금없이 풀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5월 1일날 디파짓 한 다음에 6월달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5월달 사이에 결과가 이제 그쪽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6월 1일 넘어가면 실적으로 그 합격률이 확 떨어져요. 네. 그래서 유펜 같은 경우에도 3,000명 중에서 2,200명이 they said they're gonna stay on the wait list. 그 무려 40명이 이제 웨일리스트 풀렸어요. 굉장히 희박적인 통계이거든요. 3,000명이. 근데 이렇게 많이 웨일리스트 주는 이유가 왜 이런 고문적인 희망을 주는 건가요? 저 웨일리스트 하면 굉장히 스페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받아주는 학생 많고 웨일리스트 뿌리는데, 이거는 이 웨일리스트가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학교도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도 막상 3,500명을 뽑은 다음에 그 중에 한 70%는 우리 학교 오겠지. 전반적인 역사적인 추세를 봤을 때. 하지만 TO가 나면 그러면 예비 명단에 있는 학생들을 뽑겠다 하고 추려내고 게 무려 3,0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그럼 이 3,000명을 실제로 들어간 학생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뭔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건가요?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articulate,
말할 수 없을 정도로 explain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미묘한 차이인 게 웨일리스트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막상 전화해가지고 우리 학생이 왜 웨일리스트 있었죠? 어드미션 카운슬러나 고등학교 카운슬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쪽 학교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자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college 카운슬러한테 전화를 하면 대부분 답장은 그래요. Nothing. Nothing is wrong with your applicants. We just simply do not have a space. 우리는 그냥 미안하지만 스페이스가 없어요. 학생 뭐 대해서 저만저 만족하고 I mean, there's nothing wrong with your students. We just don't have enough space.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Just wait. 그게 이제 웨일리스트 또 이제 피말리는 그런 이제 라운드 부분인데 나중에 여러 학교들이 보겠지만 많은 학교들이 합격하는 숫자랑 거의 버금가게 이 많은 숫자를 이제 웨일리스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I don't believe this. 여기서 나와 있죠. It's waitlist ranked.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적인 그런 포멀한 리스트 있죠. 포멀 랭킹 1등, 2등, 3등. 특히 우리나라 이제 미국 한국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석차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팅 풀리면 이 학생을 뽑아야지. 변수가 없는 이상.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 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해야 돼요. 보통 편지를 뭐 한 번, 두 번 보내야 두 번 보내면 짜증난다. 4번 보내면 굉장히 안 좋다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지를 적극적으로 여러 번 안 보내가지고 불합격 떨어지잖아요. 그럼 there's nothing you can do. 그리고 이메일을 많이 받는다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면 as long as you provide new information 그럼 그 이메일을 받는다 해가지고 막 짜증나거나 힘들거나 신경질 날 그런 어드미션 카운슬러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쓰든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 4월, 5월, 6월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세요. 적극적으로 손을 흔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Hey, I'm here. Okay. If you need me, okay, I'm ready. I'm right here. I'm standing. 하고 손 흔드는 역할식으로 적극적으로 웨일리스트에 그런 부분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